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익산시의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3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종자 소유권이 글로벌 자본에 넘어가 있는 조건에서 토종종자의 보존과 보급은 한국 종자 주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청양고추같이 당연히 우리 것이라 여겼던 종자 역시 외국 회사에서 돈을 주고 수입해야 재배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익산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종자의 보존 및 육성을 통해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에서는 조례 개정의 목적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안 8조와 8조의 2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10조와 11조에서는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의 지급 대상자 및 지원 기준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안 12조에서는 수요 파악 및 예산 반영을 규정, 안 13조에서는 토종마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토종농산물의 재배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전 지원, 토종 재배 계획 수립 등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 신설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종 종자는 지속가능한 익산시의 미래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켜야 할 식량 자원이지만 생태적 방식의 친환경 농사의 어려움과 낮은 수익성, 그 생산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종 농산물의 보존과 육성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필요함에 따른 제도 정비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2월 26일)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39호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국내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다양한 토종 농산물을 보존, 육성함으로써 익산시의 토종 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함을 목적으로 2021년 9월 27일 조례 제2158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근본 개정은 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인의 범위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조례 제2조 제1호에서는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 및 영농조합 범인을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광의의
개념인 농업인으로 우리시 조례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살펴보면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 범위를 일컬어 농업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시 조례에서는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 법인만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법령상 영농조합 법인과 동일한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시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인 농업인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법령상 부합하도록 농업회사 법인을 농업인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농업회사 법인 또한 우리시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토종 농산물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간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한 저조한 생산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8조 민간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제3항부터 제8항을 삭제한 후 삭제된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해 안 제8조 2 가지번호 방식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지번호 개정 방식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 및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조례안 애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서인 농촌활력과로부터 3월 5일 조례안 애고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전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손진영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고자 이렇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조례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네. 있냐면 이게 보니까는 우리 2021년도에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22년에 저희들 일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 개정 이후에 우리 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비 배칭 사업으로 토종 농작물 재배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종 농작물 재배 활성화 사업이라고는 최종포 시험과 그다음에 인력 육성, 그다음에 인건비, 자재비, 농자재입니다. 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2,4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토종 이 농산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 토종 농작물 종합 계획 수립을 하죠. 네네. 그 근거 조례하도록 하에 되어 있습니다.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급하잖아요. 네네. 아까 이제 2,400만 원 쓰셨다고 하니까 네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는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2024년 11월 달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익산시 조례 보면은요, 제4조 종합계획 수립할 때 제4조 제2항 제2호하고 3호하고 7호인데요. 토종 농산물 품종의 보존 육성과 지원, 그다음에 교육 홍보 및 인력 양성 계획, 종자 생산 및 보존과 보급에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아까 2,400만 원이라는 지금 예산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 하에 이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을 하면서 계획을 하고 무언가를 할 때 많은 분들한테 이게 여기 보니까는 24농가요? 그죠? 24농가가 지금 현재 이게 혜택을 본 거죠? 네, 올해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24농가가 접수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봤을 때
그 만족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아직 지급이 안 되는 건데. 그 재배 활성 2,400만 원 그 사업에 네, 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2,400만 원에 한해서. 네, 저도 그 예전에 그 씨앗 나눔이랑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씨앗 나눔을 통해서 그 우리 농작물의 토종 농작물을 우수성을 홍보하고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개개인 그 농업인들한테 이게 지금 현재 지급된 돈들인 거죠, 예산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쓰여져서 토종 농산물 씨앗을 구매를 해서 경작을 할 수 있게 했던 이런 예산들이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잠깐, 네. 토종 종자는 지금 구매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2,400만 원 예산 쓰고 있는 거는 그 아까 말했던 그 체종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그러니까 운영비인 거죠. 네네. 근데 왜 과장님은 지금 현재 네. 이걸 갖다 근데 종자를 24 지금 농가는 그렇게 얘기를 올해 하시니까. 올해 처음으로 영농 계획서를 낸 농가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막 갑자기 혼돈이 온 거예요. 네, 저는 그죠? 저는 산업에서 이거 지금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서 막 혼돈이 오니까 계획하고 난 다음에 수립하고 났을 때 우리가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 농업인들한테 이거를 지급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들이 아닌 것 같아서 단지 이거를 하기 위한 그 농가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개별 단체나 아니면 이런 데다가 지급되는 운영비인 거잖아요. 그죠? 네, 익산시 여성농민위로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익산시 여성농민회가 물론 전문적인 단체인가요? 토종 농작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관심을 네. 갖고 계시는 단체이죠. 네, 그리고 관련 뭐 종자에 대해서도 뭐 신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나 우리가 조금 더 토종 그 농작물에 대해서 확산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전문가는 아니네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예산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을 적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자 하는 의미에 또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자 해서 이제 이런 조례들을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또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아까 근데 그 종합 계획이 과장님께서는 수립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근거 하에 지금 이거를 예산이나 이게 이런 부분들을 추계를 할 수 있는 게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전라북도에서 그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도 이제 조례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최종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년 양성 그런 뭐 홍보 그쪽에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라북도의 지침이지 익산시의 지침은 익산시에도 지침이 이런 지침이 지금 우리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는 몇 조죠? 몇 조에 보니까는 최종포나 이런 근거 하에 지난번에 이제 사업을 2,400만 원 쓰셨다고 하는데 맞는 거예요? 네네. 도비 배칭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확산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이상입니다. 네, 최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그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지금 영농조합 법인에서 농업이사 법인까지 지금 그 이걸 개정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쨌든 좀 그 이 지원금을 좀 그러니까 확대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네네. 네. 그러면 질문. 우리 그 농업이사 법인과 영농조합 법인의 차이점을 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우선은 지원금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그러니까 도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게 이제 지원금 제도이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도하고 시가 이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도조례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직불금을 줄 수 있도록 개정돼서 그거에 맞춰서 저도 이제 개정을 한 사항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태까지는 이 토종 종자에 대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전북으로 따지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 지역별로 조금씩은 있고 이제 처음으로 몇 년째 그 채종포를 운영해서 채종포라는 거는 이제 종자를 계속해서 남기기 위한 그런 네, 사업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분들에 알겠습니다.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기 위한 그런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 영농조합 법인까지는 법안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농업회사 법인을 제가 든 이유는 농업인의 범위를 이제 확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회사라는 것은 이 농작물을 가지고 제조하거나 뭐 포장하거나 해서 다른 생산물을 내어서 이제 판매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인 것이 법인인데요. 도조례가 바뀌면서 토종 농작물 보전 및 육성 지원금을 댈 수 있는 사업 대상자에 이 범위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그 내용을 좀 더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상위법에는 이미 농업회사 법인도 농업인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거를 의원이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진작에 개정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 팩트는 그겁니다. 의원님이 굳이 이거를 개정을 안 하셔도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진즉에 했어야 맞지 않나라는 네.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고 어쨌든 농업이사 법인이나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네.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다 도도 상위법도 농업이사 법인도 농업인으로 보고 있는데 네. 왜 굳이 관련 부서에서 진작에 개정을 하지 의원님이 개정을 하시냐는 차원에서 질문드렸고요. 또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위원회의 자격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초위원회 자격 중 토종 씨앗 연구회 임원이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그걸 왜 삭제하셨습니까? 당초에는 여기 지금 보면은 삭제가 토종 씨앗 연구회 임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삭제를 했잖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가 개정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과장님. 될까요? 네. 현재 익산시에는 이제 토종 씨앗 연구회가 있는데요. 아직 뭔가 임의 단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뭐 정영미 의원님도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농사짓는 분들은 농민들이 전문가인 거고요. 대신 이것을 검토하고 협의를 하고 기준 단가를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는 이미 도에는 협의회가 구성이 이미 되어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도 할 때는 전문성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더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우리가 그 현재 전북 도의 조례도 협의회 구성위원은 토종과 직접 관련된 사람보다는 학계 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은 상황인데 우리 익산시만 꼭 토종 전문가, 뭐 마을 대표, 토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 그런 걸로만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본의원이 볼 때는 어떤 단체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토종 종자는 말씀드린 대로 뭐 특정 단체가 한 4, 5년 전부터 이 씨앗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마을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씨앗은행에서 토종 종자로 인정된 것들을 받아 안아서 직접 농사를 지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나면 보통 요즘에 씨앗은 다 사거든요. 100% 사는데 토종종자는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씨앗이 나오면 그 씨앗을 채종해서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 다시 그 씨앗으로 또 심고 해서 몇 년간의 그런 재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의원님 맞습니다. 말씀대로 농사 짓는 분이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농사는 네. 농민이 네, 지으니까요. 그러니까 농민이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전문가이고요.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고 외부 전문가가 많이 좀 네, 참석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이 좀 저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또 산업에서 와서 우리 손진영 의원님 고생하시는데요. 자,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내주셨어요. 네.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종농작물 직접 지불금 사업을 기존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토종농작물 관련 조례에 직접 지불금 지원 조항이 있으나 하위 기초지자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토종농작물 직접 지불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라 202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민관정책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 및 지원 기준, 지급 단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라북도와 매칭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굳이 익산시 조례에 없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가 조례가 없어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조례에서 그 직접 지불금 관련 사항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도어고 매칭 사업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조례가 없어서 시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은 상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도조례가 이미 상위 그 근거가 있는데 시조례가 없을 이유가 있다라는 역으로의 얘기는 제가 사실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도조례가 없을 때 왜 시에서 먼저 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 라는 얘기는 있어도 도에서 이미 조례가 있고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매칭할 수 있도록 예산이 3월이면 내려오거든요. 이미 이제 수요 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시도 매칭비를 내야 돼요. 그게 아까 이제 정현미 의원이 말씀드린 24농가가 올해 영농 계획서를 낸 거예요. 내가 토종 농사를 씨앗을 잘 받아서 해볼게요라고 신청을 한 거고 실제로 이분들이 지은 농사가 토종인지 아닌지는 연말에 다 수확을 끝난 이후에 조사를 해서 판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연말에 이 성립된 예산을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도조례가 근거가 있는데 시조례에 없어도 된다는 논리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 간담회 전에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니까 네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간담회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네. 예, 조례는 뭐 우리 토종 농산물 품종 보존과 육성, 안정적 소득 보장 이런 부분에서 그 조례를 개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개정 발의자가 지금 이해를 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현재 이 조례가 경상남도 및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이 상위법으로 조례를 지금 이루어졌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도가 조례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는
조례 만든 지자체가 있습니까? 하위 현재- 지자체는? 현재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익산시는 특별히 좀 먼저 만들어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특별자치도에서 조례가 도에서 이루어져서 받은 지자체가 있습니까? 우리 직불금? 전라북도에는 없고요. 지금 현재 그 경상남도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돈은 만들어졌는데 뭐 경상도 무슨 시, 군 그 자체에 있는 토종 농산물에 대한 그 직불금을 받은 사례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경상도하고 제주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경상남도의 관내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토종 농산물을 짓고 있는 분들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이루어지고 올해 시행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지금 먼저 선행된 그 경상남도하고 제주 특별자치도하고 거기에 대한 그 지자체들 하위 지자체들은 지금 그 직불금을 받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받았어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혹시 과장님? 경상남도는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일찍 만들어져서 조기에 만들어졌어. 네. 2009년도 이후 지자체들은 받고 있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혹시라도 이 조례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원화를 주잖아. 뭐 논이든 밭이든 직불금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이 지금 해주는데 혹시라도 이것을 중복 지원을 해줬을 경우 타 단체나 어디에서 또 이 조례 직불금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할 수도 있는 또 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네. 그런 사례가 있냐는 얘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조례에 4조에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체계적 품종 보존 육성을 위해서 익산시 토종물 보존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22년도입니다. 그 일부 개정입니다. 그 전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22년도 그럼 일부 일부 개정이고요. 개정한 예, 거 개정이고요. 2020년 10월 14일 날 일부 개정했고 언제 만들어졌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은 제 4조의 종합계획 수립이 그 전에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 종합계획 수립을 우리 아까 우리 저 과장님이 얘기하셨다는데 2024년 11월 달에 만들어졌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예산으로 만들었습니까? 네. 예산으로 만들었냐고. 용역비를 세워서 종합계획 수립을 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제 5조 지원 및 대상 및 해서 토종작물 최종포 전시회 운영 농자재 제살 그 재배 기술 토종 연구회 이런 부분들도 종합계획 이게 지금 몇 년도 사업입니까? 지금 한 몇 개년 사업으로 들였죠. 네, 그렇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안 했는데 어떻게 줬습니까? 예? 지금 이거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예? 우리 초선 의원님이 그냥 그 일단은 이 종합계획 수립에서도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죠? 네, 만들지 못했는데요. 못 예. 만들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도에서 상위법에서 이것을 수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서 이것도 종합계획 수립했습니까? 못했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것도 없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 그 토종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수의조사를 왜 해갖고 갔습니까? 올해 그것도 올해 미리 다 파악해서 우리 농작물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토종 농산물 품종이 38개 품목이고 186개 토종 종자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죠? 네, 지금 그러면은 여기 이 조례에 보면 조사, 관리, 재배 등 이런 부분들이 조사했을 때 186개 농가 중에 여기서 지금 토종농작물 및 뭐 지원의 신청 내역을 지금 봤더니 마늘이 지금 우리 가을 마늘이 물어봤더니 우리 김순덕 의원님도 가을 마늘 심고 우리 어머니도 심고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신청 재배 면적이 4,000 평방미터면 얼마예요? 네? 1,500평인가? 3, 4, 12, 1,200평이네. 네, 1,200평만 지금 신청 내겠다고요. 그럼 마늘 같은 경우는 가을 마늘 같으면 수만 평이 될 겁니다. 아마. 그건 토종이 아닙니다. 아, 토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육종 마을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육종 마을 그 기준을 누가 지금 잡으신 게 그 용역이 나왔어요? 네, 이미 네. 2022년도에 전라북도 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전라북도 전체 내에 있는 지자체에 토종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분들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자, 우리 따라서 자, 품목을 자, 정해서 우리 지금 내려온 겁니다. 손진영 의원님, 자 여기서 질문하셨으니까 아니, 답변 드리는 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셔요. 제가 할 때. 자 여기에 뒤안 마늘, 육종 마늘, 흰 마늘, 5월 마늘, 6월 마늘, 가을 마늘, 예? 홍유 마늘, 토종 마늘 이 부분이 있어. 이 가을 마늘이 여기 들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가을 마늘이지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토종이라고 하면 네네네. 종자원을 통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것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가 제 그런 얘기는 것들을 토종 쉽게 마늘이라고 하지 아니, 않습니다. 가을 이름이 마늘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여기 해서 자료에 우리 그러니까 그거를 판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가 지원금이나 직불금을 줄 때, 예를 들어 내가 친환경 직불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친환경 농업이라는 걸 원래 인증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직불금 줍니까? 자, 그렇지 그러면은 않기 자, 우리 때문에 손진영 의원님, 익산시도 자,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쳐요. 아니 없다고 그래요. 아니라고 가을 마늘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186개 그 종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익산시 농가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종합계획 수립을 안 했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했어. 예? 그러면은 이 조사하고 관리하고 재배 등 했는데 이게 데이터가 지금 있어요? 과장님? 네, 지금 저기 2023년도 11월 달에 전라북도에서 조사 용역 결과는 나와 있고요. 책자로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품종이 186 총종이 익산시 몇 가구가 지금 짓고 있고 면적은 몇 헥타르며 그거 있어요? 네, 익산시는 17농가에 21,174 평방미터가 지금 짓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17농가? 네네. 근데 여기는 24개 농가가 지금 신청을 했네? 그건 올해 수익 영농 계획을 낸 겁니다. 내가 토종 농사를 지어 보겠다라고 지금 계획서를 낸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종자를 받아서 올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게 되면 거기에서 다 수확한 이후에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을 다 확인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수확 이후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문이 가는 것이 이 토종 종자에 대한 부분이 186개의 종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익산시는 그 전에 2024년도 말고 그 전에 2000 몇 년도부터 해 왔을 거 아니에요? 토종 네네. 그런 17농가 밖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직불금 지원하는 평수가 몇 평부터 시작입니까? 30평입니다. 100평방미터죠? 네, 그렇습니다. 직불금은 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300평 아니에요? 그 소유조사 내가 한 150평방미터 30평. 직불금을 받는다고 쳐요. 그럼 몇 평입니까? 예? 네? 45평이죠? 그러면 45평 짓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조사를 했어요? 아니면 대농가들만 17농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죠. 이게 제 조례가 뭐가 아니냐 한 1000평방미터든 5000평방미터든 뭐 준다면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직불금이 300평 이상이야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아까 말대로 33평 이상 짓는 사람을 주는 직불금 주는 걸로 했어. 네네. 근데 큰 농가 대농가들이 17농가가 아니고 여기서 또 보면은
도 지침에는 농지 대상 실제 경작률 이용되는 농지 대장, 농업 경영체 등 등록된 농지 이 상황이에요. 네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경영체 등록을 했으면은 아까 말대로 100평방미터 이상을 줘. 이런 네네. 사람들은 받아. 그죠? 받습니까? 집불금 받을 예, 되죠? 지금 이게 방금 말씀은 집불금이라는 것이 지금 아니, 그냥, 예. 토종농작물 집불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조건이 뭐냐면요. 예. 등록 경영체, 등록 경영체이면서 농지 대장이 그렇죠. 등재된 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내가 지금 위례종 마늘을 300평을 짓고 토종을 30평을 진다면 이것은 지급 대상입니다. 예, 그렇게 대장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는 수요 조사까지 디테일하게 돼 있냐는 얘기야.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 끝도- 신청을 올해 처음으로 아니, 받았지 잠깐만요. 않습니까? 끝도 24농가가. 없어. 이게 정확한 맥을 줘야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급이 돼야 추후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신청을 못 받았다. 뭐했다. 지금 바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회기 때도 조례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도에서 지금 민관 협의체를 꾸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논의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과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협의회를 열 때 좀 뒤늦게 이 사실을 아신 분들이 영농 계획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들었습니다. 우리 손진영 의원님의 조례냐 발의자로서 열정과 이런 정의는 좋은데 저는 여러 의원님에 대한 그 우려가 직불금을 좀 이원화를 해주는 부분이 혹시 다 직불금의 이원화는 아닙니다. 아니, 의원님. 직불금을 이원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기존에 받고 있는데 다시 또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기존에 농사를 짓고 아니, 있는 우리 분들이 의원님. 토종 농자로 바꾸어서 아니 이게 농사를 지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가 직불금으로 네. 내가 받고 있어. 네, 300평을 예를 들어서 받고 있다고 쳤을 때 그러냐, 나머지 그 중에 100평을 제가 만약에 토종을 짓게 되면 500평을 네. 짓던 1000평을 짓든 쳤어. 진짜 나머지 이제 거쪽에다 텃밭에다가 토종을 심어. 그럼 이원화를 받잖아요. 그죠? 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손진영 의원님. 받죠? 그러니까 친환경 이런- 농작물에 대한 이런 직불금은 그렇지 우려스러운 않습니까? 부분도 앞으로 만약 직불금을 준다면은 이게 또 뭐 난발성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3만 이런 원에서 것들 최대 과연 150만 어떻게 원이 조례를- 한정되어 이게 저는 있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까지는 뭐 제가 왜냐면 뭐 저는 농업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여기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좀 있다. 조금만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조례를 막 개정해서 만들어 간다면은 더 좀 좋은 부분도 있고 이게 손진영 의원님 발의자니까 또 산업건설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전문성이 또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것도 뭐 많은데 그런 것은 추후에 뭐 간담회로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괜히 오해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 시민 여기 토종 농작물 하시는 분들도. 근데 저는 더 크게 더 범위를 더 잘 만들고 안정적이게 이렇게 지금 힘든 시국에 농사 짓는 시국에 안정적 소득 보장을 해주기는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타당성 있게 해줘야만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손진영님 설명했으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 자, 위원장님.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요. 더 네네. 논의해 주시고요. 그렇죠. 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토종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거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보겠다라고 해서 짓는 분들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상품으로 내놨을 때 이거 사갈 수요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거의 이 종자를 보존하고 좀 더 육성해서 많이 퍼뜨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든 씨앗을 지금 다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 측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소규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득 보전이라고 했는데요. 1년에 30평 토종 종자를 지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직불금 금액은 3만 원입니다.
최대 1,500평까지 15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연에. 이것 때문에 내가 농사를 다 바꾸어서 토종 종자를 갑자기 지켜야겠다고 농사를 바꾸실 농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때 그것이 다 수익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와 토종 종자를 조금 더 보존하고 육성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이런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서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깊은 논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의원님. 아까 네. 제가 우리 의원님 그 농업이나 이게 그 토종의 뭐 열정이 너무 좋으신데 우리 밭 직불금하고 뭐 논에냐 그 직불금하고 수도작 직불금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몇 헥타르까지 그 직불금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데도 또 받고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직불금으로 소득 보전이 자. 되지는 않습니다. 직불금을 그러니까, 받아서 그것 네네. 때문에 농사를 하여튼 짓는 농민들은 그리고 없습니다. 좀 도가 만들어진 도가 상위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토종 농산물이 좀 지자체 소유자가 정확히 됐을 때 앞으로의 또 미래 그 전망을 보고 했을 때는 도가 매칭 사업도 7대3으로 도가 7이고 행정이 한 3 정도로 이렇게 기준이 간다면은 어느 정도 또 이해를 가니까 지자체의 의원님들의 이런 생각을 갖고 도에서도 또 문을 두드리겠다 보면은 도도 또 매칭 비용이 또 뭐 그렇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하시게요, 의원님. 이상입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 할게요. 토종 농산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대부분의 씨앗들이 지금 대기업에서 지금은 종자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 토종 농작물이 지키고 보존하고 확산시킬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는데 단지 우리 지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고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초에서 여기에다가 조례를 직불금 조항을 넣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전라북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들을 이제 익산시에서 이제 받아서 순수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스러워가지고 사실 이 의견서를 냈거든요. 이제 충분히 뭐 의견서 낸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럼 토종 농산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존해야 될 다원적 기능이 있잖아요. 다원적 가치 있고 공익적 가치가 있어요. 네. 그거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영 의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시죠. 네, 저 지금 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종합계획 수립을 하셨어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네, 하셨다고 정확히 했죠. 수립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조남석 의원님이 얘기하실 때는 안 하셨다고 하셨죠, 또.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렇게 조남석 말씀하셨어요. 의원님께서는 네. 제가 종합계획 수립을 하셨냐 이거에 근거해서 저기 하셨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좀 차이가 네, 차이가 그렇어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네. 또 조남석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종합계획 수립하에 항목을 다 점검을 해서 그거에 준해서 했냐라고 하니까 그때는 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똑같은 그러면 종합계획이 다른 거예요? 아닙니다. 그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네. 종합계획 수립 안에 네. 조남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을 파악을 했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안 했다는 그러니까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 종합계획 속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10개가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건 전체 10개 중에 몇 개가 있어도
그걸 우리가 했다 안 했다 과반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제가 얘기할 때는 종합계획 수립을 하셨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조남석 의원님이 몇 개 항목을 갖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하니까 그때는 얘기를 다르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네. 조남석 의원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소선 의원이 이게 지금 제대로 얘기가 전달이 안 됐는데 과장님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저는 지금 예. 제가 잠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저의 설명이 부적절했나? 저의 질문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의원님. 아니 저도 설명이 부족했는가 보네요. 우리 과장님을 제가 설득을 못해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네네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진영 의원님,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갖고 안 하려고 하는데 첫째적으로 뭐냐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장을 해서 이게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조례를 만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필요합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얘기를 아니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쭤보는 생각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지금 들어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조례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첫째 뭐냐? 집행부 과장하고도 소통이 안 됐잖아요 지금. 소통 충분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왜? 됐습니다. 의견서를 냈잖아. 처음부터 낸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내신 의견서를 겁니다.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소통이 잘 안 됐고 지금 의원님들 들어보면 과장님이 해당 과에서 말을 바꾸신 겁니다. 이게 제가 토론회를 볼 때는 하거나 얘기를 이후에 했을 어쨌든 때는 이런 간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서를 낸 것은 소통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맥락에서는. 그다음에 의원님들 보면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그럴 수 거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조금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의원님이 많이 나오면 네. 의원님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의원님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의의라는 것은 혼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좀 더 우리 이렇게 처음 전라북도가 이번에 목록을 만들어 처음 실시 아직 추경이 예산 3대7로 세운다는데 세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그러면 좀 더 의원들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빚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는 다선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과거부터 쭉 진행되어 왔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처음 하는 일이니까 의원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더 내가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실질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들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라는 게 의원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질문을 해서 답변을 의원님이 했을 뿐입니다. 의원님들이 뭐냐면 의문이 너무 많아요. 예? 네.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네네, 사전에 말할 수 공유를 있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직불제로 인해서 이게 어디는 주었네, 받았네, 뭐지 어쨌네. 그러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또 분명히 뭔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 의원들은 좀 힘들어져 버려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농촌 의원들은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또 하나는 뭐냐 위원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보다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해를 봐도 오해를 아주 정상적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 니네가 이름을 박주해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구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는 다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들어가지 마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이거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약간 그런 게 다른 거 다 잘하시는데 이건 이번에 좀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선으로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잘 한번 조정해 보세요. 이제 이자가 간 다음 때 얘기 한번 또 해볼 테니까. 예.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여러 이렇게 초선 의원님들이 저한테 궁금하다고 또 물어봤어요. 왜 우리 익산시 조례는
그 8조 민간 정책 협의회에서 8조 5항 3, 4, 5, 6호에 무슨 토종 전문가, 토종 씨앗 전문 일원, 토종마을 대표, 토종 농산물 관련 단체 대표. 근데 우리 상위법에 우리 특별자치도 농작물 토종 우리 조례를 보면은 여기는 그냥 둥글게 제6조 협의회의 구성 딱 해서 그 밖에 딱 저 2항 4호에 그 밖에 토종 농작물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풍부한 사람 한 사람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익산시 조례는 4명씩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좀 의아하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례가 형평성이 조금 어제 좀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오해가 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님들은 막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다 아시자는 이런 거 부분 이게 이런 데서 다 찾아내걸랑요. 선배 오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너무 의아한 것도 많고 이 부분을 같이 손진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때 뭐 이렇게 토론회도 하셨으면 위원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 좀 해줬으면은 더더욱 좀 좋았을 건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잘 보강해갖고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더 크게 해서 만들어 가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조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833호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수립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로부터 한 건의 의견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상호 협의하여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므로 검토라는 용어를 협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의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의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나입니다. 2025년 2월 24일 김미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 2833호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재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재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재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8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재생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6개소 1,061억 원의 규모로서 5년 내의 사업기간 동안 많은 행정력과 재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완료 이후 사후 관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 등이 현재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사업 점검 등을 통하여 기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조례안 애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로부터 3월 5일 조례안 애고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조문의 경우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 없으므로 방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그 집행부에서 전문위원회에서 그 수정안을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지금 전문위원님실에서 난 그 수정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원한 대로 수정한 대로 통과되기를 수정 가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네. 이유가 없으므로 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대표 발의한 소길령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길령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길령 의원입니다. 본안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 2834호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유는 집합건물 소유 관리 및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 감독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 투명한 감독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감독 계획 수립과 감독 신청 및 감독 대상의 선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감독반의 구성과 감독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는 감독위원 수당과 비밀 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도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집합건물 관리부서인 주택과로부터 한 건의 의견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감독 운영에 있어 도 조례에 따른 익산시가 도에 감독 요청하여 운영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명확하게 감독 권한을 주었던 부분이 있고, 부서 의견과 같이 도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익산시가 주도적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 시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독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위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길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2월 24일 소길령 의원님 외에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34호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소길령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5에서 유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2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으로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최근 오피스텔, 복합상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부재했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내재되어 왔던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2023년도에 하였으며, 시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련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위헌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집합건물 관련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으로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집합건물 관련 갈등을 감소시키는 문 물론 시민의 주관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 제66조 제2항에서는 시장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 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에 대해 규정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서인 주택가로부터 3월 5일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안 돼? 네. 우리 소길령 위원장님,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행정에서 좀 만들어주는데 우리 위원장님답게 이렇게 조례 제정한 발빠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예. 시행이 언제 됐습니까? 2023년 3월 28일 날 예. 그래서 개정을 했고요. 시행은 6개월 후에 시행됐기 때문에 9월 28일부터. 그 전에 이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파트나 뭐 연립, 뭐 다세대, 뭐 여러 가지를 집합 건물이라 하는 건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 발생 부분들이 많아요. 과도한 관리비 부과나 불투명한 관리 사용,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집합 건축물은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그 일반 집합 건축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법을 적용받는 것은 그 법으로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 법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익산시에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분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분쟁이 일어난 그 단지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다. 예. 그 도에서 이제 24년도에 12월 달에 이제 도 조례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검토 의견에도 보시다시피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품질 검수 그를 한번 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익산시 조례로 하면 저희는 더 꼼꼼히 한다고 하는데 막상 그 단지에서 이제 해보면 그 우리 주민들은 익산시보다 도청에서 해주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이 품질 검수 그래서 이제 품질 검수도 이제 익산시 조례를 이제 없애고 도에서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맡아서 하면 저희는 하나도 꼼꼼히 하고 하는데 우리 그 시민들은 익산시 그 위원들보다 도에서 해주는 위원들을 더 어떻게 보면 믿는다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공동주택 그 조례에도 저희가 이제 없앤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잘 이렇게 어차피 익산시에 그냥 조례 제정이 된 이상 더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조례 내역 의견서를 한번 봤어요. 예. 이 과장님이 이 의견서를 내게 된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1항부터. 지금 전라북도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전라북도는 이제 전라북도 전체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 포괄적이고 우리 시 조례는 이제 시에 맞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차이지 거의 이제 감독 권한은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개소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도 조례로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이것은 도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시 조례 만드는 건 위법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거기 광역에서 최근 제정되는 사항으로 개별 지자재 재정은 미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지금 이게 23년 9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해 보니까 조례를 만든 데가 극소수 이제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지금 만든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돼요? 그 지금 저희가 조사한 데는 지금 6군데로 돼 있습니다. 어디요? 시에서? 전라북도 하고요. 경기도 양주, 경기도 광역에서 의정부시. 주로 만들었구만. 예? 광역에서. 예. 광역도 있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자치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저 한번 보고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사항 행정정화 협의 요청이 뭐예요? 그 이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입법 예고 했잖아요. 예. 했으면 입법 예고가 불가능한 것은 하지 말라고 행정제고가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아예. 예. 근데 이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지금 해준 거예요. 예. 근데 뭐들 이런 걸 내냐고. 이런 거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으면 아예 거기서 입법 예고했을 때 이건 안 됩니다. 위원한테 말을 해줘. 알겠습니다. 예, 그게 필요 없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막 여러 개를 넣더라고. 자, 업무 추진 공정 신뢰도 이거 한번 설명해봐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중복됐을 때 이제 그 도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 그분들이 도가 더 지원도 되고 뭐 그런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내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의견서를 낸 것은 한 가지는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조례가 아직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도하고 여기하고 이게 이 과정에서 도로 조례를 그때 당시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데 이제 도 조례는 이런데 시 조례는 또 이러다 보면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례는 뭐냐면 시 조례를 따라야 돼 우리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해서 많이는 안 만들었지만 크게 논쟁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과장님이 염려스러운 것은 넣는데 우리 과에서 이렇게 넣었을 때 우리는 신주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길령 의원님 우리 과에서 온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는 갖고 있어요? 네네, 그 부분도 뭐 이해는 하지만은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에서 관리하는 거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그걸 갖다가 의적으로 비교하다 보면은 민원이 있으면은 도연이 가서 민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구의 의원들이 와서 적극 또 해주기를 원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조례로 좀 묶은 그런 좀 예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기간 동안 주요 사업장 방문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근본 기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에 산회를 선포합니다.